개발하려고 그러면 일단 제가 보니까 저희 그 조사 분석부에 그 일반 경제도 공부하지만 그 통일금융팀하고 북한경제팀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옆에서 곁눈질하면서 이분들이 뭘 하는가, 전문가들이 많으세요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 당연시하는 것 중에 북한 경제를, 저는 지금까지 한 30년 넘게 한국 경제의 어떤 거시적 측면만 이렇게 보고 연구를 한 사람인데, 북한 경제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, 그러니까 격차가 벌어져 있다,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지난 것 같아서, 일단 북한을 개발하려면 북한 경제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. 근데 북한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그 통계 지표라는 것이 굉장히 제약적이고 접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절대치로 갖고는 북한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. 그래서 그러나마 그 북한 외부에서 대개 추정한 그런 통계치를 이용하게 되는데요. 북한을 집약적으로 이 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, 하나는 GDP 추계하고 그 밑에 거는 무역 동향입니다. 트렌드인데, 그 지금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북한의 90년을 기준으로 한 그 지수화에서 보면 2013년에 이제 겨우 2배 됐습니다. 그리고 거기서 보면 이게 노미날인데도 불구하고 3% 연평균 3% 성장한 거죠. 그리고 그 90년에서 약 15년 2005년경 제일 그 중간쯤에 피크가 하나 있는데요. 그때가 152, 그러니까 50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. 15년 동안. 그리고 그 지나서 정체해 있다가 2007년서부터 약 6년 동안 다시 50포인트가 이제 늘어났습니다. 그래서 북한이 이 경상 GDP 갖고 설명될 수 있지 모르지만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상대적으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. 이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한 가지, 그 밑에 그 GDP 대비 그 무역, 그러니까 의존도를 본 건데요.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한 40% 시작했다가, 잘 아시다시피 90년대에 동구권이 붕괴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우호적 그 무역 거래가 급감하고, 또 그 북한 내부 사정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고난의 행군을 맞은 그 96년도에서 99년도쯤으로 그 비중도 그게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다가 저기 보면 2007년 다시, 그러니까 그 2000년대 회복되다가 2007년에서부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, 특별히 2010년도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후에 물경 40%대를 다시 회복했다가 60%, 70%가 무역 의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. 따라서 지금 북한이 의외로 최근에 들어서 굉장히 개방되었다,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중에서 경제 성장률을 갖고, 실질 GDP 증가율이죠. 거기 보면 파란색 실선이 실제 경제 성장률입니다. 90년도 이하는 마이너스였고요. 그 이유는 플러스 초반에 보이다가 그 2000년대 후반에는 등락을 거듭하고 2010년도 들어와서는 플러스 상태에 있습니다. 근데 이것을 그 장기 회귀, 그러니까 리그레션을 해보면 그 지금 녹색 점선으로 표시된 넌리니어로 추정을 해보면 한 2000년대 중반에 변곡점을 지나서 그 정체기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처럼 보이고요. 반대로 지금 그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그 선형으로 추계를 해보면 계속 지금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.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북한이 앞으로 향후 더 발전할 수 있는 건지, 아니면 다시 정체에 들어갈 수 있는,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앞으로 몇 년이 중요한 시점이다,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다만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 그 경제에서
아이러니컬하게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거래를 비공식 부분이라고 그러는데요.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지금 그 우상향하는 그 빨간 그 선형식이 그 보다 북한 경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요것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. 앞서 제가 GDP하고 무역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위에 두 선은 예, 북한의 수입이 많습니다. 위 거고요. 그 다음이 수출한 거죠. 그러니까 그 차액이 지금 계속 적자가 무역 수지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 북한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가? 이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. 그 밑에 있는 거는 남한과의 그 밀반출인데요. 그러니까 그 북한과의 수출입입니다.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제외해 보는데 결국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북한의 그 남한을 제외한 지금 위에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선은 중국하고의 교역 규모입니다. 그래서 지금 그 전체 북한의 무역액 중에 근 90%에 해당되는 그 거래를 중국하고 하고 있죠. 지금 북한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북한의 경제가 좋아졌다는 의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얘기 드릴 수 있냐면 북한의 총소비라는 것이 GDP 그 국내 생산에다가 수입을 더한 거고 수출을 뺀 거겠죠. 그래서 수입 지금 북한의 경제가 좋아지는 부분은 대외 개방되면서 수입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입을 계속하려면 그 수입을 해올 수 있는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출을 해야겠죠. 근데 계속 적자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전략 물자를 중국에 계속 아깝지만 수출을 해야 되고요. 노동력도 중국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그 중국하고 안 되면 내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그 숨겨져 있는 자금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겠죠. 그다음에 기존에는 우리 개성공단이나 남한으로부터 뭐 하거나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뭐 불법적인 어떤 외화가 북한 당국이 필요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말씀드린 거는 KDI 분석에 의하면 이것이 북한이 궁핍화 그러니까 일정량을 수출하면 그 교육 조건이 악화돼서 그 수출액이 적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사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수출액을 얻으려면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그 궁핍화 성장을 보이는 무역 패턴에서 보이고 있다.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예, 근데 북한은 지금 이 종합적으로 볼 때 소위 말하는 밖으로부터 외화가 필요하고 외자 유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스페셜 이코노믹 디스트릭트, 그러니까 특별 경제구 내지 그 다음에 이코노믹 디벨롭 존 해서 EDG요 지금 하고 이것으로부터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일례로 기존에 대풍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 하고 그러한 자금들을 외자 유치해서 운영하기 위한 국가개발은행을 설립을 추진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. 그리고 그 대풍그룹이 합병 밑에 보면 최근에 그 합병투자위원회 그리고 국가개발위원회 그 다음에 대외성을 합쳐서 무역성을 합쳐서 대외 무역성 경제성 이렇게 지금 발표해서 이러한 모든 작업을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얘기고 뭐 하여튼 최근에 지금 나중에 우리 조병헌 박사님께서 잘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6개 그 EDG를 추가했는데 그 오른쪽에 보면 나와 있지 않는 이 평양 근처 및 또 우리 이 서해안 쪽으로 추가로
경제개발국을 발표한 걸 알 수 있습니다. 예, 지금 이대로 두면 북한이 지금 경제상으로 보면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다른 데서 구할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리 남한이 주도적이 돼야 되고, 그 중에서도 남한의 정책 금융기관이 선제적으로 북한의 외자 유치할 수 있는 데 앞장을 서야 되겠다, 이런 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그리고 이것이 북한이 또 원하는 방식에 우리가 잘 호응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전시켜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. 그것이 서로 남북이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이고,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책금융관이 이걸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할 건가는 좀 금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연구가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런 어떤 그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생각 틀을 바꿔서 지금에도 빨리 정책금융관이 통일 이전이라도 지금이라도 나서고, 만에 하나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는 통일이 있을 때는 지금 현재 그 북한에 들어가서 만약 정책금융관이 워킹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하던 일을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있는 방법도 된다, 이렇게 하는 점에서 그 남한의 정책금융기관이 북한 개발에 힘을 써야겠다,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